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아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그 옆에 있는 댓글란에다가 응원 댓글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넘치는 사랑에 빠른 성장하고 있는 만큼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와 AI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했고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까지 압축해서 리포트로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반기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포트인 만큼 해당 리포트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과 함께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현재 시장은 트럼프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에 대한 정책 이슈들이 시장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핵심적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대선에 대한 테마주에 대한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트럼프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발표한 이후에 해리스 부통령이 단 하루 만에 민주당 대의원 가운데 최소 2668명의 지지를 얻어서 매직 넘버 확보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매직 넘버를 확보하려면 보통 단순 과반인 1976명만 넘기면 되는데 그 수를 훌쩍 넘긴 수치의 지지가 나왔습니다. 즉 민주당이 굉장히 강력한 단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모멘텀들이 작용이 됐고요. 실제로 트럼프 트레이드가 기승을 부린 데 이어서 이번에는 해리스에 대한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리화나와 관련된 내용들이죠. 해리스 부통령과 미국의 민주당은 연방정부 차원의 대마초 합법화를 추진 중에 있고요. 대마초 관련 업체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리스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시장에서 나왔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이슈가 종결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올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1월 미국에 대한 대선까지 치열한 접전이 진행될 수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유력한 후보의 테마가 강세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리스와 트럼프가 붙었을 때 시장에서 유리하게 바라보고 있는 후보가 누굴까요? 당연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포스트 바이든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보다 이기기가 쉽다라고 도발을 했고요. 실제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부통령에 대한 후보로 손꼽히고 있는 벤스 상원 의원도 바이든이 역사상 최악의 미국의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해리스는 부통령으로서 그 모든 과정에서 바이든과 함께했다라고 맹공을 합니다. 현재 바이든에 대한 건강 문제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사실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진 데 의해서는 이런 주택과 식료품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난 4년간 해리스는 주택과 식료품 비용 상승을 시킨 국경 개방에 대한 정책과 녹색 사기 정책에 같이 서명을 했으며 그에 따른 실패에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해리스가 지난 4년간 사실 정치적으로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 지도자로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가
해리스를 압도하는 이 투표에 대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 후보 토론회가 열렸던 지난달 27일 이후로 각종 기관에서 진행된 11차례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를 이번에 소개를 했습니다. 조사에서는 해리스는 트럼프보다 2번은 지지율이 높았고 8번은 낮았고 1번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8승 2무 1패라고 보는 게 맞겠죠. 트럼프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WP에 따르면은 11차례 조사의 평균에서는 트럼프가 바이든보다는 1.9% 앞섰고 해리스보다는 약 1.5% 낮섰기 때문에 사실상 해리스가 바이든보다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일각의 시선들이 나오고 있고요. 시장은 이미 트럼프의 당선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이 앞으로의 시장 정책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서 그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트레이드가 메인인 지금 수혜받을 수 있는 산업 그리고 그에 따른 수혜주를 우리가 1순위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트럼프가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정책들 그리고 이슈들 중에서 가장 큰 게 뭐가 있냐?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재건이 도대체 언제쯤 진행될 것이냐? 이거 진짜로 될 수 있는 거 맞냐?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EU의 의장국인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가 유럽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정전에 대한 의지를 알리는 편지를 발송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선이 된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전을 밀어붙일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실제로 지원금 자체를 끊어버리면서 그에 따른 종전을 서두를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력히 비판해 왔었던 오르반 총리도 EU 의장 지위를 활용해서 활발한 외교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는 트럼프가 세부적이고 근거가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경우 재정 부담 비율이 EU에 더 크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미국이 지원금을 줄여버리면은 EU에서도 지원금을 줄이지 않게 된다면 이 총합을 맞추기 위해서는 EU가 독박으로 그 물량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이번에 독일이 내년부터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절반으로 축소시킬 계획을 발표를 했죠. 독일 재무장관은 유럽의 조치와 G7의 대출 덕분에 우크라이나의 자금 조달은 보장되어 있다. 즉 우리가 지원 금액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지원 금액을 줄인 거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만 줄였다면 그러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EU 국가들이 비중 자체를 지원금 자체를 줄이게 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G7은 러시아 자산 동결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담보로 올해 말까지 우크라이나에 약 500억 달러, 하나로 약 68조 5천억 원에 대한 지원을 합의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큰 국가가 미국과 EU인데 이 두 국가에 대한 지원이 점차적으로 줄어든다면 종전에 대한 시기가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 두 국가에 대한 두 연합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사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유지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라는 평가겠죠. 실제로 평화협정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평화협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첫 번째로 협상 의향을 시사하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일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 후에 통화협정을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서 이러한 이슈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다가오는 11월 제2차 평화정상회의를 추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는 러시아 대표단도 참석해야 된다라고 언급합니다.
이게 2차 평화 정상회의인데 지난달에 15일에서 16일에 평화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러시아가 못 왔습니다. 당시에 잘란스키가 러시아는 철군을 한 다음에 회담을 할 수 있다. 우리와 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군대를 회군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한 달 만에 본인들의 이 관철하는 방향성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들이 점차적으로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냐? 약 1320조입니다. 러우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인 약 1조 달러로 추산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를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투자은행의 분석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투입되는 자금이 2차 대전 직후 미국이 유럽 재건을 주도했었던 마션 플랜의 무려 5배 규모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튀르키예에 대한 건설 업체들이 벌써 향후 2년에 걸쳐서 10억 달러를 투입하는 70개에 달하는 재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이 수주 프로젝트를 누가 가져갈 거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시장 규모가 큰 거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누가 수주 물량을 가져갈 거냐는 다른 문제겠죠.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의 재원을 고려하면은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사업을 주도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명확해요. 왜냐면은 우크라이나가 힘들 때 지원을 약속했던 국가가 바로 수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미국과 EU 연합이 가장 큽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지원한 국가가 어디냐? 바로 미국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최대 지원국이 2023년도 8월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이 가장 컸고요. 올해까지로 봤을 때도 미국이 한 국가가 지원한 규모를 봤을 때 가장 압도적으로 큽니다. 즉 가장 많은 지원을 해왔던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재건이 진행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 과정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미리 선점하셔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재건이 될 때 그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바로 진성-TEC입니다. 진성-TEC가 전 세계 1위 건설 중장비 기업인 미국의 캐터필라 굴삭기의 하부 주행체를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전체 매출의 60%가 캐터필라 향이고요. 우크라이나 전비 지원이 가장 컸던 미국의 건설 중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거기에 따른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낙수 효과가 떨어지면서 진성-TEC까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해당 종목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이 진행될 때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기업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2024년도 하반기에 주목받을 수 있는 반도체와 AI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으셔서 연구 소장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갤럭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가능합니다.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끝내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주면 되는데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겁니다.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회원 가입, 이용 약관 동의, 그리고 가입하기까지 누르게 되시면은 몇 가지에 대한 정보를 적으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비밀번호를 적으라고 나왔는데 실제 이메일에 대한 비밀번호가 아니라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비밀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여러분들의 이름만 적고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회원가입이 끝이 납니다. 뭐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나 혹은 집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적는 란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개인정보 걱정하지 마시고 해당 컨텐츠들 꼭 이용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로그인까지 끝내셨으면은 하단부에 봤을 때 김용민의 극비 자료집이라고 있을 겁니다. 해당 자료집을 클릭하게 되시면은 방금 보셨던 자료집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놨고요. 해당 자료집 천천히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나는 해당 자료집을 프린트해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크롤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2024년도 하반기 핵심 자료집 PDF 파일을 제가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해당 파일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평생 연구 소장이 가능한 자료집이기 때문에 해당 자료집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해당 자료집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들이 더 있습니다. 그 컨텐츠는 대표적으로 급등 추천주, 장전 급등 뉴스, 그리고 급등주 분석이 있는데 급등 추천주는 말 그대로 단기간에 시장에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직접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목뿐만 아니라 투자 전략까지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나는 단기 매매가 성향에 맞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급등 추천주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장전 급등 뉴스가 있습니다. 매일 나오는 시장의 핵심적인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과 그에 따른 관련주를 직접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집을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오늘 시장에서 뭘 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맞춰서 제공해드리는 정보고요. 나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수혜 종목은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장전급등 뉴스를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급등주 분석이 있습니다. 매일 시장에서 급등주들이 나오는데 그 급등주들이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제가 직접 매일매일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어플리케이션 컨텐츠인 만큼 해당 컨텐츠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